안녕하십니까, 정재현입니다. 전날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나스닥 시장이 0.94% 상승으로 신고가의 흐름들을 이어갔고요. S&P 500 지수도 0.47%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로 마무리가 된 모습들입니다. 다우지수는 약보합세로 마무리가 됐고요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.88% 큰 폭의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. 반도체 쪽 섹터들 대부분이 종목군들이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죠. 그중에서 뭐 인텔만 마이너스 4% 정도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. 그 위에 뭐 엔비디아라든가 브로드컴, 퀄컴 뭐 이런 기업들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들입니다. 반도체 쪽 섹터의 흐름들은 좀 괜찮습니다. 하드웨어 쪽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지만 소프트웨어 쪽, 이쪽이라든가 IT 부품 쪽은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전날 미국 시장에서 그나마 좀 괜찮은 부분들이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그리고 에너지 쪽 섹터들도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죠. 일단 뭐 테슬라도 5%대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. 그다음에 뭐 솔라이지 같은 경우도 7.5%로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가상화폐 관련주로 좀 볼 수가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도 7%대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대표적으로 종목장으로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양자 관련주들도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아이온큐 같은 경우가 9.5% 정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, 그리고 리게팅 컴퓨터 같은 경우도 13%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 모습들입니다. 한국 야간 선물 시장은 0.5%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갭상승 출발할 걸로 좀 보여지는데요. 일단 특이하게 문제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.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뭐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고요. S&P 500은 신고가의 흐름들을 기록하고 있고,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기록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죠. 한국 시장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좀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. 장중에 변동성을 좀 동반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. 전날 같은 경우도 고점과 저점 이 부분들을 보면 거의 60포인트 정도, 60포인트 정도의 변동성을 좀 보였습니다. 약 2% 가까이, 6% 가까운 변동성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었었는데, 시장의 흐름들은 변동성을 좀 동반한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요.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시장은 좀 밀려 내려온다. 그리고 혼조세로 좀 이어진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?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종목별로 좀 대응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져요. 최근 들어서 좀 보게 되면 전날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조선 섹터들이나 뭐 주도주라고 좀 볼 수 있는 조선 쪽이라든가 방산 이런 기업들이 변동성이 좀 제법 컸죠. HD 현대비포 같은 경우는 뭐 장중에 8%대의 급락이 좀 나왔었고요.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8%대의 하락을 좀 보였었죠. 21선을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요.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장중에 6%대가 넘게 하락을 했지만 아래꼬리를 좀 길게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는 현대로템이 이제 폴란드 쪽에 있어 수주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었죠. 그럼 이 현대로템이 21선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, 이 현대로템으로 인해서 방산주들을 끌어올려 주는지 요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찌됐든 조선 쪽이나 방산, 원자력 이런 쪽에 있어서도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부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이 21선 자리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. 58,000원짜리대를 이탈하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2분기 실적이 조금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다.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. 만약에 이 구간대 이 위에서 좀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반등이 나오는 뭐 65,000원짜리대 뭐 이런 자리대 위로 올라오게 된다라면 유리적으로는 매도를 하고 나오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. 오늘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한 법안 이 부분들이 좀 나오죠. 그럼 여기에서 상승을 했던 종목군들이죠. 지주사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단
세론이 나와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한간에서 좀 들리게 되면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저게 바로 시행이 될 거다.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1년 뒤부터 시행한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. 만약에 바로 시행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1년 후 시행이라든가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결론은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시행이 언제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지주사의 흐름들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쉬어가는 그런 구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. 이거 대신에 어찌됐든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 PBR 종목군들 그리고 배당주들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상당히 많은 그런 사항들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오히려 찾아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많이 빠져있는 쪽이 반도체, 2차 전지, 그 다음에 뭐 굴뚝주들, 화학, 철강 뭐 이런 쪽이잖아요. 근데 최근 들어 시장을 좀 보게 되면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일단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.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뭐 나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.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최근에 좀 급등이 나왔었죠. 뭐 LG화학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큰 폭의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, 바닥을 탈피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죠. 그럼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주사 개념이기도 하죠. 거기다가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상황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군들, 저PBR 종목군들 이런 쪽이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바닥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, 못 올라간 종목군들에 있어서의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특히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래요. 변동성이 좀 큰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많이 밀려 있는 종목군들, 적게 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가 변동성이 좀 작습니다. 변동성이 좀 작은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, 화학, 철강 뭐 이런 쪽을 좀 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 트레이딩 관점으로 순환매를 좀 보게 된다라면 여전히 뭐 에너지 쪽 최근 들어서 고속도로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얘기 태양광이나 풍력 그다음에 원자력은 좀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다음에 수소 뭐 이런 쪽의 종목군들은 아직 모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쪽에 있어서는 순환매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. 그 이외에 이제 로봇이라든가 AI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순환매가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진행될 수 있다. 어제 미국 쪽의 시장에 봐도 태양광 쪽이 좀 괜찮았었어요. 하나솔루션의 흐름들이 좀 괜찮았었죠. 하나솔루션이 움직이게 되면 뭐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아니면 대명에너지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좀 괜찮을 거예요. 뭐 SK 이터닉스 뭐 이런 기업들도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죠. 근데 하단 자리대에서 한 번쯤은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어찌됐든 에너지 쪽이라든가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 뭐 이런 쪽의 종목군들 괜찮다. 그리고 어제 제약바이오 쪽이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죠. 오늘은 2차 전지 쪽이라든가 반도체 이쪽으로도 순환매를 좀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장은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. 괜찮은 그런 모습들인데 다만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부담이에요. 거기에다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외국인 매도세가 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게 사실 좀 부담 요인이죠. 그렇지만 시장은 계속적으로 고객 이탁금은 늘어나고 있다는 점,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70조가 넘어섰죠. 계속적으로 늘어날 겁니다.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.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시장이 괜찮으니까 변동성을 활용해서 저가 매수 전략은 유리합니다. 근데 시세를 보고 따라 들어가면 오히려 물릴 확률이 높다. 이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시장 대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. 옵션 만기까지는 그래 좀 여유 있게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릴 테니까 그걸 좀 기억을 하시고 많이 밀려 있는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을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상을 자주 올려드리고 있죠. 댓글 영상을 좀 보게 되면
제가 소통하는 공간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오셔도 될 것 같고요. 지금 하단에 QR코드가 있죠. 그걸 찍고 방에 입장하셔도 됩니다. 소통하는 공간에 오게 되면 뭐 종목에 대한 얘기라든가 시황에 대한 얘기 이런 쪽도 조언을 해드리니까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고요.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